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베트콩을 생포하다. 적군과 계속 교전 중이라 화염이 자욱하여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았다.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나는 예리한 정신으로 계속 한 눈은 굴 안쪽을, 한 눈은 바깥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긴장을 하니 목이 타고 숨이 헉헉거린다. 땀은 비 오듯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물은 있으나 먹을 수도 없는 1초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내가 임시로 몸을 피하고 있는 굴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다. 굴 입구에서 5m 정도 들어가서 바깥쪽을 쳐다보니 아군들이 정신없이 이 바위 저 바위 위로 뛰어다니며 바위 밑으로 총탄을 퍼붓고 수류탄을 까 던지고 있었다. 잘못하면 아군의 총에도 맞고 적군의 총에도 맞는 순간이었다. 굴만 있으면 아군들이 수류탄을 까 던지기에 나는 경계를 하며 눈은 수류탄을 던지는 앞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순간 예감이 이상하여 뒤를 쳐다보았을 때 내 등 뒤에서 적 한 명이 총을 겨누며 4m 전방 굴 안쪽에서 허리를 바짝 구부린 채 살금살금 기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번개처럼 몸을 확 돌려 내가 가지고 있던 M79 유탄 발사기 총구를 적에게 겨누었다. 였다 일행! 하고 나는 천둥 번개처럼 소리를 지르며 총구를 들이댔다. 적도 깜짝 놀라 당황하여 나에게 즉시 총구를 겨누고 핏발 서린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놈은 굴에 숨어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게 생겼으니 아군의 상황을 살핀 후 번개처럼 도망가려고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개새끼도 대든다고 하더니만 적은 좀처럼 손을 들지 않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총을 겨눈 채 시부렁시부렁 하며 뭐라고 종을거렸다. 네가 쏘면 나도 쏘겠다 는 말 같았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손들어야 산다. 내가 손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하고 평소 내가 포로를 잡을 때 말하듯 그에게 말했다. 적이 내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다. 저놈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만은 나의 태도를 아시고 적을 통에 대해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눈싸움을 하며 맞붙었다. 적은 장총을 들고 있었다. 장총은 총열이 길지만 연발총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 총이다. 나는 유탄 발사기만 소지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쏘면 나도 죽기에 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 순간 둘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야 서로 총을 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도 그도 좀처럼 손을 들지 않고 머리끝을 세우며 피차 죽음의 공포 속에 총을 겨누면서 서 있었다. 순간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꼭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둘 다 죽는 판국이었다. 하나가 살려면 먼저 쏘는 자가 살게 되고 둘 다 살려면 둘 중에 하나가 손을 들었을 때 총을 쏘지 않고 상대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누가 보는 자도 없었고 말릴 자도 없었다. 오직 쳐다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 영들이었다. 아군들은 코끝도 안 보일 뿐 아니라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적과 싸우느라 땅땅 꽝꽝 총소리와 수류탄 터지는 소리만 계속 났다. 나와 베트콩은 움직이기만 하면 자기를 쏘는 줄 알고 서로가 꼼짝도 못하고 눈을 깜짝하지도 않고 초긴장하여 서로를 꿰뚫어 보기만 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 생명은 더욱 불리했다. 물론 나야 그를 쏘지 않지만 베트콩은 나를 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적을 먼저 보았을 때 수류탄이라도 먼저 폭파시켰으면 이 같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적의 생명을 살리려다
이 같은 죽음의 공포와 애간장 타는 상황을 당한 것이었다. 그렇다. 원수를 살려주려 하니 원수로 인하여 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다. 고로 100사람 죽이기는 쉬워도 한 사람 살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총구를 내리면서 무섭게 쳐다보는 적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다. 결국 내 진정한 사랑 앞에 베트콩도 한 손으로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은 항복한다는 듯이 머리 위로 올렸다. 나는 적의 총을 뺏고 양손을 묶으려 뒤로 제쳤는데 묶을 끈이 없었다. 내 총끈을 풀어 묶으려고 했으나 급히 끌어지지 않았다. 이 순간 번뜩 생각이 스쳤다. 어젯밤 꿈 때문에 성견 지명이 있어 적을 잡으면 손을 묶기 위해 아침에 조명탄을 분해하여 그 낙하산 끈을 끊어서 내 뒷주머니에 넣은 것이 생각났다. 즉시 끈을 꺼내어 끊어지지도 않는 그 나일론 끈으로 적의 손을 묶었다. 적은 너무 세게 묶어서 아픈지 손목을 뒤흔들었다. 끈을 풀어 다시 느슨하게 묶어주었다. 내게 잡혔으니 안심하라고 적의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고 볼을 쓰다듬어 주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베트남어와 영어를 섞어서 No, get out 하였다. 이 말은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다. 포로로 잡힌 적에게 안 죽이겠다는 말은 가장 안심되고 기쁜 말일 것이다. 적은 안 죽이겠다는 내 말을 알아듣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나는 베트콩에게 굴 속에 적이 또 있냐고 물어보니 그는 베트남 말로 컹크 없다 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에다 토끼 올무를 놓았었다. 아침에 가보니 큰 토끼가 얽혀서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가슴 두근거리며 쫓아가 앞뒤 다리를 꽁꽁 묶어 산채로 들고 오는데 토끼가 살려달라고 아기같이 울며 몸부림쳤다. 너 살려주면 나는 배고파 굶어 죽으니 불쌍하지만 할 수 없다. 우리 집에 갈 때까지만 살아라 하면서 집으로 데려오던 때가 생각났다. 결국 그 토끼는 윗집 아저씨네 고구마 한 쏙구리와 바꿔 먹었다.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 그래도 마음이 덜 아팠다. 이 베트콩은 살려주려고 잡았으니 꼭 살게 해야지 생각했다. 베트콩아, 너 지금 살라고 풀어놓으면 도망가다가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다. 아군들이 지금 이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다. 베트콩들 다 죽었다. 이 길밖에 네가 사는 길이 없다. 내 말 들어. 제스처를 하면서 말했더니 대강 알아듣고 나에게 생명을 맡기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양같이 순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초조하게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아직도 총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잘못하면 아군의 총에 맞아 죽기 때문에 잡은 적을 가만히 지키며 우리 아군들을 위해 눈을 뜬 채 기도했다. 적과 교전한 지 꽤 시간이 흘렀다. 비로소 총소리가 멎고 소대장이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제야 나는 안심하고 뺏은 총 한 정과 생포한 적을 끌고 나왔다. 주위는 아직도 화약 연기에 쌓여 있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았다. 소대장이 보이고 분대원들이 보였다. 소대장은 각 분대장들을 불러 인원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았다. 적과 오랫동안 교전하였기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아군은 한 명도 총에 맞은 사람이 없고 경상을 입은 사람도 없었다. 다만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고 손등이 벗겨지고 무릎이 벗겨진 사람이 몇 명 있을 뿐 소대원 전원이 무사했다. 최인함 소대장은 야, 작전 성공! 이라고 말하며 좋아했다. 기분이 하늘까지 날아가는 것 같았다. 전 소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소대장은 적들이 아직도 바위 밑에 있으니 마음 놓지 말고 긴장하여 철저히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대작전 아군 피해 없이 무사히 끝났음. 노획 무기와 시체는 2차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포로를 끌고 와서 소대장에게 보고하니 아이고 이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네. 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나? 하며 위험하니 없애야 되지 않을까 고심했다. 나는 소대장에게 포로로 잡은 적을 죽이면 저한테도 안 좋고 소대에도 안 좋습니다. 적이 저를 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살게 되었으니 절대 죽이지 말아요. 제가 목숨을 걸고 생포한 적입니다. 적을 죽인다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적이 생명까지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소대장은 정 그렇다면 연대로 호송시켜 조사를 해서 정보를 빼내자고 했다. 내가 소대장에게 베트공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적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했더니 소대장은 난 베트남 말 못해. 네가 물어봐 했다. 하지만 나 역시 베트공을 조사할 만큼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지역을 가리키며 생포한 적에게 베트공 부끄부끄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많다고 했다. 또 노획한 장총을 보이며 이런 총들을 어디에 숨겨놨냐고 물어보았다. 잘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생포한 적은 자기 전우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노획하여 바위에 쌓아 놓은 것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다. 제 전우들이 그만큼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각 분대는 노획한 총들을 계속 메고 안고 와서 바위 위에 놓았다. 역시 전쟁은 승리해야 산다. 사냥꾼이 산 짐승을 산채로 잡으면 신기해하고 화제거리이듯이 전우들이 생포한 적을 보고 모여들어 산채로 잡았네? 누가 잡았지? 묻자 소대장은 정상병이 잡았다고 대답했다. 옆 분대장 김하사는 이거 뭐하러 살려주냐? 하며 적의 턱을 툭툭 치며 발로 정강이 뼈를 걷어찼다. 나는 잡아서 묶어놓을 적을 왜 때리느냐고 하며 소대장이 죽이지 않고 후송하기로 했으니 손대지 말라고 했다. 소대원들은 생포한 적을 툭툭 쥐어박으며 이 새끼 잘생겼네. 너 뭐했어? 임무가 뭐였어? 말해봐! 했다. 베트공은 한국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공포감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래도 낯이 익다고 자기를 잡아온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전우들에게 때리지 말자고 말하니 전우들은 모두 나를 보고 한두 번도 아니고 포로 잡는 도사네 라고 했다. 우리 군대 AR 사수 박정배 전우는 포로를 보고 경상도 말투로 이거 살려보내려고 하며 턱을 잡고 몇 번 흔들었다. 내가 잡았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니 그는 내 말을 듣고 포로를 때리는 다른 병사들에게 이왕 살려 후송할 바에야 손찌검하지 말자고 했다. 소대의 이전우, 저전우 모두 쫓아와서 야 이 새끼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하며 얄밉다는 듯이 한 번씩 툭툭 치며 꿀밤을 때리면서 적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그런데 실상 꿀밤을 준다고 또 적을 죽인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나처럼 적을 사랑하고 살려줄 때 기분이 하늘까지 닿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그리고 엔돌핀이 머리에 꽝 폭발하는 법이다. 나는 이 순간 내가 잡아온 적을 옛날처럼 상관이 또 죽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이번만큼은 죽이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적은 잡기 전에는 맹수처럼 보이더니만 잡고 나니 양같이 순했다. 연약한 한 생명에 불과했다. 산짐승도 잡기 전에는 크게 보이나 잡아놓고 보면 작은 것처럼 적들도 마찬가지였다. 소대원들은 노획한 무기를 넓적한 바위에 가져다 놓고 모두 소리를 지르며 작전 대성공이다! 드디어 우리 소대가 이놈들을 해치웠구먼! 했다. 역시 전쟁은 이긴 자의 것! 이라고 소대장은 한마디 명언을 남겼다.
이날 우리 소대가 노획한 무기는 기관총과 무반동총, 박격포 1문, 권총 2정, 소총 16정이었다. 위험하여 굴속을 아직 다 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월맹군의 총이 얼마나 있고 또 그들이 굴속에 숨겨놓은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생포한 적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전우들이 쏘던 총들을 아군들이 노획한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금치 못하며 모두 다 죽었구나. 내가 살았다는 것이 생시인가? 생각이라도 하는 듯 표정이 이리저리 바뀌었다. 그도 짐승이 아닌 이상 자기를 살려준 나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는지 나만 보면 표정이 바뀌며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다. 소대장은 민 중대장에게 무전을 쳤다. 생포한 적이 한 명 있고 노획한 무기가 있다고 보고했다. 중대장은 즉시 무전을 쳐서 헬기를 불렀다. 나는 죽음의 위기를 겨우 면해가며 생포한 적을 헬기가 오면 후송시키고자 지키고 있었다. 소대장은 나를 보고 씩 웃더니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온다. 적은 먼저 보는 놈이 쏴 죽이는데 위험한데도 생포했네 하고 껄껄대며 웃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적을 어떻게 잡았는지 경위를 말해주었더니 앞으로는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보는 대로 쏴라. 안 그러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냐 하며 옆에 전우들에게까지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나는 생명을 사랑해서 적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쏴 죽이지 못하겠다고 했다. 소대장은 죽이니까 죽이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도 쏴 죽이냐고 했다. 우리 소대가 사주 경계를 하고 있으니 약 30분 후에 헬기가 날아왔다. 헬기가 앉을 수 없는 지역이라 20m 로프를 내려 포로의 허리를 묶어 끌어올렸다. 포로는 줄에 흔들흔들 매달려 우리를 쳐다보며 두 손을 흔들며 대며 헬기로 끌려 올려졌다. 그리고 노획물도 크게 두 묶음으로 싸서 끌어올려 보냈다. 헬기는 하늘로 쑥 솟아 연대 본부를 향해서 날아갔다. 소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놈 안 죽고 살아간 것이 정말 기적이다 라고 했다. 앞서 말했듯이 홍길동 작전의 사전 정보에 의하면 이번 작전 지역에서 월맹군 95연대 5대대와 신병훈련소가 있고 주력군인 H-40중대와 DK3중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난악마을 닌호와 서남 쪽에는 18B연대 18대대와 C-1, C-2, C-3, C-4, T-88중대, T-548중대의 제301소대 그리고 후방을 지키는 베트공들이 있는데 이들은 82mm 박격포와 중기관 총을 갖추고 있다고 했었다. 바로 이 병력이 오늘 우리 소대와 부딪혀 교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대부대라도 갑자기 공격해 들어간 한국군들의 집중 사격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총탄이 빗발치고 수십 발의 수류탄이 날아와 불바다를 만드니 그들은 당황하여 모두 다 집어 던지고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이 작전의 성공은 정말 통쾌했다. 하늘의 운이 아군에게 기울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날이었다. 아멘.